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2년 11월 1일 오전 10시 56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878만 원입니다. 네, 11월의 첫째 날, 첫 번째 방송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10월 달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마감을 한 것 같고요. 11월 달에는 정말 3천만 원 또 4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지켜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 단순하게 좀 살펴볼게요. 먼저 잠시 1시간 차트 보겠습니다. 네, 단계적인 움직임이고요. 1시간 차트를 보면은 현재 7일선하고 15일선 위에 올라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이 추세 라인, 단기 추세 라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추세 라인이 깨진다고 하면 좀 위험하다라고 말하겠는데 아직까지는 추세 라인을 지켜주고 있고요. 오늘 중으로는 이 자리 한시간 차트에서 목표 가격은 121선, 이 121선을 올라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대략적으로 가격으로는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중으로 2,900을 넘어가면은 상당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 네이션 차트를 볼게요. 네이션 차트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민트색 라인, 이 50일 이평선이거든요. 50일 이평선 위를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코인은 항상 올라가면 항상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요 자리, 요 라인 이 51선이 깨진다. 51선 깨지는 자리가 2850입니다. 2850이 깨져서 내려간다 하면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 2800만 원까지 뚝 떨어질 수 있다. 이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기 바래요. 지금 자리가 분명히 바닥을 찍고 단기적인 얘기입니다. 네이션 차트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관점이 있긴 하지만 이 관점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다. 그 기준은 2850이 깨졌을 경우에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날봉을 보면요. 날봉에서도 현재 이 121선을 지켜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여기서도 121선을 한번 터치해주고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 그리고 여기서도 15일선에 대한 지지 라인 있죠. 이 15일선의 지지 라인이 결국은 4시간 차트를 봤을 때도 예, 여기 이전에 있던 전구점 자리와 이 121선에 대한 지지랄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달봉 마감이 있었죠. 달봉 마감도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도지 아닌 도지 같은 그림을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현재 달봉에서도 50일 이평선, 아니, 50일 이평선 위에서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한시간 차트, 네시간 차트, 날봉, 달봉 모든 것들이 모두 마지막 지지 라인에서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지지 라인을 지켜주느냐 마느냐의 싸움입니다. 즉 변동성이 있는 지금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맥자리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한번 비트코인이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이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2,800만 원까지 깨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좀 올라간 코인들이 뭐가 있나 봤더니 스트라티스가 좀 가격적인 상승이 많이 있어요. 네,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며칠 전에도 차트만 봐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차트적인 관점에서 기대치는 요 가격이죠, 이 가격. 음, 이걸 그렸었죠, 제가.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그려줬던 것 같은데, 예. 올라간다고 하면은, 아마, 음,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게 볼륨이 늘어나고 있다. 볼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한 번 정도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스트라티스 같은 이 추세 라인들에 버텨주고 있거든요. 추세 라인을 뚫고 올라갔죠. 여기서 뚫고 올라갔고요. 조정을 받는 다음에 추세 라인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 주는 그림. 이게 가장 좋은 그림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그리스툴도 그러고 도지도 그러고요. 떨어진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다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예전처럼 올라간 다음에 다시 100%다 빼는 거, 다시 제자리로 오는 가능성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럼 스트라티스도 지금 올라간 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는 관점을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음 반등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 일단은 추세 라인에 대한 지지 라인 870원 정도가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고요. 870원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다음 지지 라인은 이전에 대한 전고점 자리 820원입니다. 그래서 860원에서 820원 사이에 스트라테스가 만약에 조정이 태고 내려온다. 그럼 그 자리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잡아봐도 나쁘지 않은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그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금 선물 시장을 보니까 현재 약간 상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3일 날 이제 이틀 남았죠. 네,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건데 어차피 금리 인상은 0.75%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0.75%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파월의 입장 발표입니다. 연준에서는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것보다는 파월의 주둥아리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계속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물량에 대해서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지도 않고 며칠째 물량이 멈춰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코인 관련 뉴스, 모닝 마켓 브리핑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총은 1조 161억 달러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비트코인이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를 기준을 잡을 때 전체 시총이 1조냐 1조보다 위에 있느냐 1조보다 아래에 있느냐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현재는 1조보다도 더 많은 시총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좀 특이점이 뭐냐면 항상 현물 거래량보다 선물 거래량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물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리뷰를 좀 볼게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 글씨가 좀 작아서 크게 드릴게요. 네, 도지 옹호론자인 일론 머스크가 440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하며 도지코인이 8% 상승, 지난주 대비 90%대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네. 도지 상승은 공매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공매도는 뭐예요?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물량을 팔아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도지는 좀 조정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날 증시는 하락 마감했으나 연준의 매파적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10월 한 달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11월 연준의 75bp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증시는 하락 마감했지만 지금 선물 시장은 다시 상승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또 연준이 매파적인 정책, 쉽게 말해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던 정책 방향에서 피벗을 할 것이다, 방향을 바꿀 것이다라는 네, 기사들이 좀 올라오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고요. 그리고 결국 10월달 한 달은 상승하는 쪽으로 마무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5단 애널리스트 에드워드 모야는 일부 거래자들의 바닥을 확신하고 있으며 옵션 거래에서도 하방 보호 필요성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옵션 시장에서도 풋 옵션, 하락한다는 옵션보다는 콜 옵션, 올라간다는 옵션으로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현재 자리는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채굴자들의 수익이 거의 없다. 지금 채굴장들이 위험하다. 위험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굴 업장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항상 바닥이었다라는 기준을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홍콩 정부가 하방 위험에 적은 크립토 원터를 기회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홍콩 쪽에서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기사들을 봤을 때 단순히 홍콩이 이런 정책적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규제를 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홍콩도 중국입니다. 중국 쪽에서도 암호화폐 관해서 조금 더 친화적으로 또 기존의 그 암호화폐 거래 금지가 좀 규제가 풀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호재와 악재 좀 살펴볼까요? 이거 왜 이러죠? 네, 호재와 악재.
홍콩 정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홍콩 내 비즈니스 지원, 방금 살펴본 거고요. 홍콩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있네요. 그리고 유로존 10월 CPI가 10.7%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였는데, 네, 이거는 호재로 봐야 될까요? 악재로 봐야 될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코인에게는 약간 호재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왜 호재로 반영이 되느냐? 유럽에 대한 현재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리는 경기가 침체될 수 있고, 경기가 침체될 수 있으면 미국의 즉 일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들이 좀 변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독일 총리 같은 경우도 많은 기업 사장 대표들과 함께 중국에 가기로 했죠. 중국에 간다는 것은 미국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방향이지만, 유럽 쪽도 이제 나 살자, 중국과 함께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싶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지금 정체적으로 미국의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뉴스들이 있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지표입니다, 지표. 기술적 지표, 적극 매수 지표가 떴죠. 근데 적극 매수 지표가 떴을 때는 저는 약간 조심해야 된다. 약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네, 비트코인도 지금 자리, 상당히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맞아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지지 라인인데, 이 지지 라인이 깨졌을 때는 한 번에 크게 무너질 수도 있다. 그리고 11월 3일 날 어떤 주요 지표 발표가 있을 때 그 전에 약간 눌렸다가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중장기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3일 전까지 오늘 내일 정도가 비트코인 시장이 약간 좀 눌리는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안 눌리면 안 눌리는 대로도 줄 수 있겠지만은, 눌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11월 3일 날 큰 폭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보면요, 이게 나쁜 그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4시간 주요 선물 거래 강세 청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 롱이 청산 많이 당했네요. 총 청산 금액은 2,100만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산 비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롱이 뭐 72% 청산 당했다고 해도 청산 당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주요 일정 중에서 뭐 특별하게 있는 건 없네요. 뭐 10시, 11시에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또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12시 반인 호주 금리 결정이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을 오늘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트윗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 탄생 14주년을 축하합니다. 어저께 방송에 말씀드렸죠. 네. 31일, 2008년 11월 31일이 바로 비트코인의 백서가 처음 공개된 날입니다. 비트코인 백서는 혁신과 암호화폐 자산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15년 차에 접어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네.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입니다. 뭐 게리 겐슬러가 뭐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런 것까지 따로 트윗에 올려서 얘기할 정도면은 뭐 고마운 얘기죠. 아무튼 게리 겐슬러 SEC,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축하하지 말고 비트코인 축하하지 말고요. 제발 쓸데없이 오지랖 부려가지고 특정 코인들을 괴롭히는 일을 좀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리플하고 소송, SEC에서 리플하고 소송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거 관련된 뉴스도 오늘 좀 있더라고요. 네, 코인베이스 리플 SEC 소송에서 리플에게 유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리플과 SEC 소송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어요. 리플 지금 안 간다고 속상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리플이 정말 왜 리플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증명하는 날이 조만간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이더리움 핀테크 혁명 이더리움의 랠리가 전망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이더리움도 좀 조용하죠. 220만 원 넘기긴 했지만 그래도 4월달, 5월달에 500만 원대, 400만 원대 이더리움 생각을 하면은 아직도 갈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리플, 뭐 이더리움, 기존의 메이저 코인 갖고 계신 분들 요즘 알트코인들 뭐 올라간다고 속상할지 모르겠는데, 메이저 코인은 왜 메이저 코인인지 시간이 지나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 2022년 11월 달의 첫 번째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오늘도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달 모두 웃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디언 오프였습니다. 오늘 오전 차트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입니다.